6월 3일 한인 사회에 또다시 안타까운 가정 내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7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30대 딸을 총격 살해한 사건이었는데요. 후에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을 토대로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의 소식들이 최근 미국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자세한 소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사건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발생을 했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경찰국으로 직접 연락을 취해서 경찰의 진술에 따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3일 오후 2시 20분경에 채플힐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안타까운 참극입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곳은 채플뷰 아파트 단지로 홈스테드 로드 2700번지에 있는 한 주택이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총상을 입고 숨진 것으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을 발견했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 사망한 사람 모두 한인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에 따르면요, 사망한 남성은 70세의 한인 남성으로 이름은 최한호 씨로 확인됐다고 전해졌고요. 여성은 그의 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31세의 이름은 최혜진 씨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최한호 씨가 먼저 딸에게 총격을 가한 후 자신에게도 총을 겨누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현재도 주변인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목격자들의 당시 증언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다투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 사건에 또 다른 한 명의 가족이 연루될 가능성도 나타났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가족으로 추정되는 20대의 남성이 사건 발생 지점 아파트에서 차량으로 한 30분 정도의 거리에 집에서 또 살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버지로 밝혀진 최한호 씨는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로 이사 오기 전에 뉴욕 브롱스 그리고 메릴랜드주 셀리스베리 등에 거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버지와 딸로 추정이 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모두 사망을 하면서 범행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려면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경찰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범행 이유를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만은요, 분명한 것은 이 한인 사회, 가정 내 이런 문제들이 좀 빈번하게 최근 들어 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사건 소식을 네, 전해드린 맞습니다. 바가 있는데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불화, 갈등 또는 소통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이다 보면은 극심한 폭력에서 또 예상하지 못한 이런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과 작년이었습니다. 2023년 일리노이주에서도 한인 가정의 비극적인 사건이 또 발생한 바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무려 4명이 사망을 하고 1명이 크게 부상당하는 아주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경찰은 이 사건 역시 이번 사건과 같아요.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 신원이 또 공개가 됐고요. 남성이 여성 3명을 총으로 살해하고 자신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 역시 가족 내 어떤 다툼이 네. 이렇게 끔찍한 사건으로 네.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가정 내 불화, 다툼 좀 어떻게 예방하고 이렇게 큰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가정 내 이런 폭력과 이런 불화, 소통의 어려움을 전문으로 상담을 맡고 계시는 전문 상담가분을 직접 만나서 원인과 해결책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는데요.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신문이나 이제 뉴스에 날 때는
마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처럼 비춰지지만 사실 그 일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가족의 문제일 겁니다. 특히 이 이민 1세대와 2세대,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지붕 아래 두 문화가 살면서 이 소통의 문제라던가 또 문화의 차이, 또 언어의 문제, 그래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가 쌓이고 또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도 거기에 겹쳐지면서 오랫동안 차츰차츰 진행되어 왔는데 이 원인을 찾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들이 이제 한꺼번에 폭발하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갈수록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부의 불화,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불화, 또 여러 가지 약물 문제, 이것이 꼭 가정 내뿐만 아니라 아까 밖에 나가서 사고 나는 것처럼 그런 가정 안팎에서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인을 저는 한 3가지 정도 크게 다른 차원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 첫 번째 차원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족 문제 차원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그런 차원에서 좀 바라보고 싶은데, 사실 아무나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생각을 하거나 죽인다던가 폭력을 한다던가 아니면 자살을 한다던가 이런 문제를 일반적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 분명히 개인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폭력적인 행동도 그 사람의 뭐 욱하는 성격이나 아니면 그냥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라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거나 생각 자체가 부정적이거나 이유는 개인적인 정신건강 문제, 예를 들면 우울이라던가 조현병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현실 감각을 잃고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되 굉장히 이렇게 뒤틀려진 그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죽어야만 또는 죽여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분명히 원인은 개인적인 정신적인 건강 문제 또는 가족의 불화가 오랫동안 트러스트 문제라든가 소통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계속 추측을 하고 오해를 하고 추측을 하고 오해를 하고 서로 소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계속된 갈등이 이어져 왔다던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 인종차별 문제가 뿌리 깊이 이민 와서부터 계속해서 이 인종차별 또는 뭐 왕따 문제 이런 것들 경험하면서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 그래서 누가 조금만 무슨 말을 해도 피해의식과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져서 엄청난 분노와 피해의식, 또 아주 방어적인 그런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 문제, 가족 문제, 사회 문제가 다 합쳐져서 그 원인이 되고, 해결책도 사실 개인이나 가족이나 사회 문제 이 세 개가 다 합쳐졌지만 무엇이 원인인지를 분명히 밝혀야만이 해결책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3가지가 다 합쳐진 상태라고 보지만 무엇이 정말 문제인가는 정말 전문가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방법을 찾아보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원인이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요. 우리가 이제 극단적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어 온 일이고, 그분들에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고 또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극단적인 게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이 있으신 분들, 너무 무기력하고 가족에게 알리지 못하고 또 주변에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상태라면 인생이 끝나야만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우울이 심한 경우에 자살을 생각하고 또는 계획하고 시도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보죠. 그래서 개인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우울을 검사하고 우울이나 불안, 기본적인 정신적인 질병이 혹시 있는가를 미리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책을 찾아가고 거기다가 개인적인 정신적인 질병에 중독, 약물 중독이라던가 알코올 또는 도박과 같은 여러 가지 중독적인 문제가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마치 불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문제는 훨씬 더 커지고 또 약물 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 부작용이 역시 정신질병, 뭐 환각이나 환청이나 망상 같은 그런 그 정신병적인 증상까지 같이 오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한 상태를 몰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케이스들이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세들의 약물 중독을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역시 우리 이민 1세대들도 보이지 않게 여러 가지 중독적인 부분들이,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민 와서 너무 외롭고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니까 주로 이제 모여서 알코올로 술을 드시면서 처음에는 소셜라이징을 한다 생각하고 모이지만 이제 한 번, 두 번 또 점점 더 이렇게 양이 늘고 하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많이 가게 되고요. 그래서 중독은 그게 없으면 살 수 없는 거기에 완전히 이 컨트롤 당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씩 마시면서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까지 가서 자기가 일을 할 수 없고 가정 생활을 할 수 없고 개인을 돌볼 수 없는 정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중독 상태까지 가고요. 그리고 이제 도박 중독도 1세대에서 많이 나타나요. 2세대는 주로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하고 1세대는 직접 이렇게 카지노 같은 데 가셔서도 많이 하고 또 뭐 이렇게 한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그냥 기계를 머신을 갖다 놓고도 이렇게 코너에다가 재미로 하시다가 보면 이제 재미를 넘어서 재산을 탕진하기도 하고 또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법적인 문제도 일으키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도박을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무료함을 달래지만 그들 안에는 희망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 도박을 해서 혹시 내가 돈을 벌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작은 희망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점점 더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이 1세대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들이 많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1.5세나 우리 2세대들은 주로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는 인터넷 중독이나 또 아니면 SNS 중독이라던가 그리고 약물 중독이라던가 그리고 포르노 중독도 지금 아주 심각해서 이 관계들이 다 깨어지고 있는 이 결혼을 했건 안 했건 이 젊은 세대들이 예전에는 사실 이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에는 없었던 중독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들이 주로 이 MZ세대나 또 이 미디어를 자기 몸같이 여기는 그런 세대들이 갖게 되는 중독들. 어린아이들이 학교 가면 크롬북을 줘요. 인터넷 중독이 이미 그때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팬데믹 동안에는 거의 2, 3년을 매일 스크린을 6시간, 7시간씩 봐야 되니까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서 아이들을 정말 이렇게 인터넷 속으로 내몬 그런 결과가 돼버렸거든요. 2세대들은 주로 이제 이 온라인 상에서 일으키는 이 중독들 그리고 마약 환각제라던가 또 이 처방을 받은 약들 이런 약들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중독 증상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조금씩은 다르지만 점점 더 자기 앞에 닥친 이 현실을 외면하고 스트레스를 대처하기 위한 잘못된 건강하지 못한 방법의 하나로 뭔가 중독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몸은 아프면은 병원 가서 그 아픈 부위만 치료를 하면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정신이 아프면 몸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나 모든 생활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감 걸려서 병원 가는 걸 아무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듯이 우리가 우울하거나 이유도 없이 불안하거나 뭔가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 요즘 우울한 것 같아. 아니면 우리 아이가 좀 힘들어 보여. 그렇게 서로 좀 드러내놓고 도움도 받고 또 정보도 구하고 전문가와 또 상의를 해가면서 이 정신 건강을 지켜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에는 다행히 이 심리 치료가 메디컬 서비스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의료보험으로 커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숨기지 마시고 마치 주치의를 만나듯이 개인 가족 상담사, 개인 상담사를 두시고 매주 만나지 않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힘들 때만 만나도 괜찮아요. 주치의를 매주 가서 만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심각하면 물론 위클리로 만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전문가와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케어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정신 건강을 몸 건강 지키듯이 그렇게 좀 드러내놓고 함께 이제 지켜나가면 좋겠고요. 선입견 때문에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원인을 찾아내지 못해서 문제가 커지고 가족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결국은 자기가 죽거나 누군가를 죽이거나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에 우리가 함께 모든 가정의 문제는 다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함께 이야기하고 치료해 나가는 건강한 우리 지역사회가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소통의 부재, 그저 가족 간의 갈등으로 저희가 우습게 생각을 하거나 또는 가볍게 생각할 일은 절대 아니지 않나 싶기도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사건, 또 남편이 아내를 생매장한 사건, 모두 한인 사회 내에서 네. 발생한 사건이었잖아요. 연이어 전해드렸기 때문에 또 네. 이렇게 이번에는 아버지가 딸을 총격 네. 살해한 후 자살을 했다는 거. 참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우면서도 좀 걱정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분명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방송을 보시고 어려움에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더상상미디어 방송국으로 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찾아서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소식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